네, 안녕하세요.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외분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내분점에 대해서 배웠는데, 외분점은 뭐냐면, 이 외자가 뭐냐면 바깥 외자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건 나눌 분자라고 했죠. 그래서 바깥에서 나누는 점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텐데,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점 Q가 선분 AB의, 밑줄 한번 쳐볼까? AB의 연장선 위. 예, AB의 연장선 위에 있고 AQ 대 QB가 M 대 N일 때 점 Q는 선분 AB를 M 대 N으로 자 씁시다 일단 외분한다고 하며 점 Q는 선분 AB의 외분점이 된다. 외분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선분 AB가 여기 있어요. 점 A가 여기 있고, 점 B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게 바로 이제 선분 AB가 되겠죠. 그쵸? 됐죠? 이게 바로 이제 선분 AB가 이렇게 되게 될 텐데, 이 AB의 외분점이기 때문에, 일단 A에서 출발을 해서, B로 도착을 하는 겁니다. A에서 출발해서 B로 도착을 할 텐데, 어느 점을 찍고 돌아오는 거야. 다시 A에서 출발해서 B로 돌아오는 건데 어느 점을 찍고 돌아올 텐데 그 찍고 돌아오는 점이 요 AB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AB의 바깥쪽 한번 칠해볼까요? AB 바깥쪽이니까 이쪽 연장선 위에 이쪽에 존재하는 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외분점은 요 안쪽에 존재하면 안 되고요. AB 안쪽에 존재하면 안 되고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요 바깥쪽에 존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M이 더 컸다면 M 대 N으로 갈 건데 M이 더 컸다면 A에서 출발해서 더 멀리 갔다가 N만큼 갔다가 다시 찍고 N만큼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이 M 대 N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만드는 요 바깥에 있는 요 점을 외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어서 여기 있는 선분 AB가 이렇게 생겨났는데 이 선분 AB의 외분점을 찾을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외분점은 요 안쪽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요 바깥쪽에 존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A에서 출발해서 B로 도착을 할 건데 근데 이때는 요 M 대 N 중에서 요 M이 비율이 좀 더 작았다면 조금 갔다가 N만큼 조금 갔다가 다시 N만큼 멀리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그 점, 이 점을 외분점 Q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이 조금 갔다가 M이 더 작았다면 M이 조금 갔다가 N이 많이 와서 요렇게 요 점에 외분점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외분점의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외분점은 선분 AB의 쓸까요? 연장선 위에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 그래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고 여기가 B라고 해보자 라고 해보면 자 요쪽에 존재하는 요 안쪽 AB 안쪽 요 안쪽에 존재하는 점들이 내분점이 되게 되는 거고요. 요 바깥쪽 그렇죠? 요 바깥쪽 혹은 요 바깥쪽에 존재하는 점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외분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분점은 항상 선분 AB 위에 있어야 되고요. 외분점은 선분 AB의 연장선 이쪽 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분점과 이제 외분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럼 이제 문제 5번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선분 AB를 4등분하는 점을 차례로 CDE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선분 DE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하고 나왔네요. 자, D에서 출발하셔야 되고요. D에서 출발해야 되고 2로 도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D2를 체크를 한번 해보면 여기가 D고 여기가 E죠. D2가 여기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D에서 출발해서 2로 도착을 할 건데 그 비율이 몇 대 몇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냐면 2대 3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D에서 출발을 해서 2로 도착하는 건데 그 비율이 2대 3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쉽게 생각하면 D에서 2칸만큼 움직이고 2로 3칸만큼 돌아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D에서 두 칸만큼 움직였다가 두 칸의 비율만큼 움직였다가 세 칸의 비율만큼 돌아올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 점을 만족하는 점은 어디가 되는 거냐면 A가 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A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분점은 A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외분점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 거냐면 요 DE의 바깥쪽, 그쵸? 이쪽이거나 이쪽에 위치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안쪽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외분점이기 때문에. 자, 괄호 2번 한번 또 해볼까요? 괄호 2번. 자, D1인 거니까 D에서 출발해서 2로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자, D에서 출발해서 2로 도착을 하는 거죠, 그쵸? 이거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네요. 그럼 두 칸의 비율만큼 갔다가 한 칸의 비율만큼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 만약에 있잖아. 지금 외분점이 위치할 수 있는 건 외분점은 요 바깥쪽, 그쵸? D2의 바깥쪽 이쪽에 위치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먼저 움직인다 생각해봐. 왼쪽으로 먼저 두 칸을 간다 생각해보세요. 두 칸만큼 비율로 가게 되면 한 칸만큼의 비율로 돌아올 수가 없죠. 내 목표는 D로 갔다가 E로 돌아오는 건데 여길 두 칸만큼의 비율로 가면 한 칸만큼의 비율로 돌아올 수가 없죠. 그쵸? 좀 짧게 가도 마찬가지야. 이만큼 갔다가 한 칸만큼의 비율로 돌아올 수가 없죠.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번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거냐? 멀리 갔다가 짧게 돌아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쪽 방면에 외분점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외분점은 B하고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출발과 도착, 그 다음에 그 비율을 잘 따져 주셔야 됩니다. ED 볼까요? 3분 ED를 얘를 출발, E에서 출발, D에서 도착이죠. E 출발, D 도착. 그다음에 E 출발, 여기가 출발점이고 이 D 도착, 이를 도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비율이 1대 2로. 그럼 짧게 갔다가 많이 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짧게 갔다 많이 와야 되는 건데 이쪽으로 움직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출발해서 짧게 갔다가 많이 와야 되는 건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짧게 갔다가 많이 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겠네. 여기가 따라서 B가 바로 외분점이 되게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되게 되고, 자, ED 볼까요? ED? E에서 출발해서 D로 도착, E에서 출발해서 D로 도착하는 건데 이번엔 2대 1이네요. 그럼 출발해서 멀리 갔다가 짧게 오는 거지. E에서 출발하는 건데 멀리 갔다 짧게 올 거야. 그럼 멀리 갔다 짧게 올 거면 이쪽으로 움직이면 될까 안 될까? 이쪽으로. 안 되지. 얘는 짧게 갔다가 멀리 오는 건데. 그쵸? 멀리 갔다가 짧게 오는 건데 2대 1의 비율인 거니까 멀리 갔다가 짧게 2대 1로. 그쵸? 두 칸만큼 움직였다가 한 칸만큼 돌아오는 거니까 그 외분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점 C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분점의 위치, 또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다시 옆으로 돌아옵시다. 이제 괄호 2번입니다. 자, 괄호 2번 보시면 이제 외분점의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점 A와 점 B가 있어요. 여기 A 보이시죠? 점 A와 점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점 B가 이렇게 있었을 때 점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Q. 예를 들어 M이 더 길었다고 한다면 M 대 N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M 대 N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외분점의 좌표는 여기가 되겠네요. 점 Q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외분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내분점 기억나나? 내분점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x좌표를 쓸 거고요. 컴마 그 다음 y좌표를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근데 x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지난 시간에 내분점은 뭐였었냐면 요 m하고 m 대 n이었잖아. 그거를 두 개 더했지. 그죠? 분모에. 이번엔 뺍니다. m-n 두 개를 빼주고요. 그냥 똑같아요. 반드시 M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M에서 출발해서 대각선으로 곱하는데 X좌표끼리 지금 X좌표가 알고 싶은 거니까 X좌표끼리만 곱합니다. 그럼 M 곱하기 X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였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번 다시 이렇게 곱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건 X좌표죠. 그래서 얘는 n 곱하기 x1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외분점의 x좌표가 되게 돼요. 자, 이번에는 외분점의 y좌표. 얘는 m-n이고요. 내분점은 플러스였지. 근데 내분점은 플러스였는데 외분점은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m 곱하기 이번에 y좌표. 그럼 얘가 되겠죠? 그러면 m 곱하기 y2. 중간본 마이너스고요.
이번엔 n 곱하기 y1, y좌표는 y좌표끼리 n 곱하기 y1 하고 이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얘가 바로 외분점의 공식이 되게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분점은 중간부호 여기가 전부 다 이제 그 플러스였잖아. 근데 외분점은 여기 중간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의 공식이 똑같게 됩니다. 자, 문제 7번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7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분 AB를 1대3로 외분하는 점이죠. 외분점이죠. 지금 A가 누구냐면 A가 2,4고요. 그 다음에 B가 누구냐면 5,-2예요. 자, 이거를 1대3으로 외분하는 점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자, 그럼 외분점은 한번 써볼까? 얘는 X좌표와 Y좌표가 필요하지. 먼저 X좌표부터 비율 두 개를 어떻게 한다고? 뺀다고. 순서대로 뺍니다. 1 빼기 3분의 대각선 곱할 때 밑에서 위로 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지는 건데 곱해봐. 먼저 누구를 곱해야 되는 거야? X좌표를. 지금 왜냐면 X좌표가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럼 1 곱하기 5 하면 5. 그 다음 중간보고 마이너스. 다시 이번에는 이쪽으로 곱하는 거죠. 이쪽으로 곱할 텐데 지금 내가 관심 있는 쪽은 X좌표. X좌표 좀 구하는 중인 거니까. 그럼 3 곱하기 2니까 3이는 6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콤마 Y좌표 1 빼기 3분의 이번엔 Y좌표죠? 대각선 곱해주면 Y좌표랑 곱해야겠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그다음 중간보 마이너스. 그 다음 다시 Y좌표. 그러면 4, 3, 12 곱하는 거니까 12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되겠죠? 얘를 계산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부호해주면 2분의 1 하고 나오겠죠?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4니까 약분해주면 7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얘가 바로 외분점의 좌표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 자, 선분 AB를 자, A가 2,4고요. 그 다음에 B가 5,-2죠. 자, 이거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외분하는 점, 외분점은 구해볼게. 자, 두 개 비율 빼는 거지? 순서대로 빼는 겁니다. 3 빼기 2분의 곱하는 건 요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대각선 그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죠? 올라가는 거여서 자 먼저 X좌표 그럼 3 곱하기 5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3, 5, 15 중간보호 마이너스 그 다음에 2 곱하기 2 그러면 2는 4니까 4 콤마 3 마이너스 2분의 빼주고요. 자 이번엔 Y좌표 그럼 3 곱하기 마이너스 2 얼마야? 마이너스 6 중간보 빼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4 그럼 2, 4, 8인 거죠? 8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 얘는 1분의 그렇죠? 1분의 요거 11인가요? 그래서 얘는 11, 그 다음 얘는 1분의 마이너스 14인가요? 그럼 11, 마이너스 14 하고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외분점의 좌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예.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시 돌아와서 자, 내분점과 외분점의 공식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정리 한번 해보면 자, A가 x1, y1이라는 좌표로 있고 B가 x2, y2라는 좌표로 있었을 때 M 대 N, 자, 내분점이에요. 내분점은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는 건데 그렇죠? 곱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였더라? x좌표부터 분모는 비율끼리 더하고 x좌표끼리 곱해주면 mx2 중간부호 더하기 자 이쪽도 x좌표끼리 곱해주면 nx1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였죠. 이거 컴마 이번에 y좌표는 뭐였어? m 플러스 n분의 y좌표 m과 y2죠? y좌표니까 my2 더하기 이쪽은 n 곱하기 y1 y좌표니까 ny1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였었지. 그치? 이게 내분점이었고 외분점은 뭐였어? 외분점은 m 플러스가 아니라 m 그쵸? 마이너스 n분의 그죠? 나머지는 똑같죠? 이쪽 대각선 순서대로 m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mx2 그 다음 마이너스 이쪽 곱해주면 nx1 그쵸? 순서 바뀌시면 안 돼요. 순서 바꾸면 이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답이 틀려지게 됩니다. 자, m-n 반드시 m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번에 my2
마이너스 이쪽 곱해주면 ny1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결국엔 내분점과 외분점의 차이는 뭐다? 내분점은 중간 연결부호가 플러스고 외분점은 중간 연결부호가 마이너스다. 이 차이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서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좌표평면 위의 두 점 A와 B에 대해서 선분 AB를 4대3으로 외분하는 점 C. 자, 먼저 AB를 4대3으로 외분하는 점 C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A는 A,3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1,2라고 했는데 지금 몇 대 몇? 4대3으로 외분하는 점 C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분점 C는요. 공식 비율끼리 빼죠. 4-3이고요. 대각선 곱하는데 먼저 x좌표. 그럼 4 곱하기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중간 뭐 빼기고요. 이번에는 대각선 이렇게. 그럼 3 곱하기 x좌표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3a하고 이렇게 되게 되겠지. 컴마 4-3번에 이번에 y좌표 4 곱하기 2는 4, 2, 8. 그쵸? 여기 이제 y좌표죠. y좌표는 체크를 어떻게 할까? 이제 뭐 4 곱하기 2. y좌표. 여기 y좌표죠. 얘는 y좌표니까 4, 2, 8. 마이너스 얘는 y좌표니까 3, 3은 9.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x좌표끼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계산하면 이건 1분의니까 쓸 필요 없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a, 컴마 얘는 1분의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을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근데 그게 외분하는 점 C의 좌표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게 11,b래.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11,b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는 x좌표 요거죠? 이 x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11이 되는 거고 여기는 y좌표 이 y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b가 된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자, 따라서 결국 x좌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1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y좌표는 b입니다 라고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아, 여기서 정리가 되죠? 아,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 요 식에서는 a 값이 나오겠네요. 넘어가면 3의 2는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니까 아,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이렇게 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5고 b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됐고 중단원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중단원 5번을 보시면 자, 두 점 AB에 대해서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P,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했네요. 자, 각각을 구해봐야겠네. 먼저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P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외분하는 점 Q를 또 마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이렇게 있죠.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를 지금 몇 대 몇? 3대2로 자,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 구해볼게요. 자, 먼저 내분하는 점. 내분하는 점은 어떻게 했더라? 비율을 더했죠? 3 플러스 2분의 자, 곱하는 건 대각선으로 x좌표부터 3 곱하기 1 이런 거니까 3. 그 다음 2 곱하기 마이너스 4. 그쵸? 얘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 8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플러스로 연결되고 2, 4, 마이너스 8인 거니까 그쵸? 자, 이거는 3 플러스 2분의 y좌표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9 플러스 2 곱하기 7 해주면 2, 7에 14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실제로 계산하면 이거는 5분의 요거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5죠. 컴마 5분의 요거 두 개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냐? 9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14에서 9 빼주면 맞죠? 계산이? 예. 계산이 조금 맞죠? 13 마이너스 5? 5 하고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맞죠? 예, 맞죠? 네, 좀 산수가 틀렸나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 맞고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1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됐고 자, 이번엔 Q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는 외분점이었죠? Q는 외분점이었으니까 3-2분의 자, 이번에는 그렇죠. 아까 내분점은 플러스였는데 외분점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은 3.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8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콤마 3 마이너스 2분의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해주고요. 27에 14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되겠죠. 얘를 계산해주면 얘는 1분의 얘는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11 하고 나오겠죠. 11, 얘는 1분의 그럼 이거 두 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 값은 얼마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3 하고 나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23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P와 Q인데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선분 PQ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죠. 중점의 좌표. 자, 그럼 이제 내려와서 중점을 마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중점은요. 중점은 PQ의 중점이죠. 지금 P가 얼마였냐면 체크 한번 해볼까? P가 얼마였냐면 얘가 P였잖아, 그치? 얘가 P였고 그 다음 Q가 얼마였냐면 얘가 Q였잖아. 얘가 Q. 그죠? 얘가 Q였으니까 이 둘의 중점을 구해야겠죠. 중점은 뭐였죠? 중점은 1대1 내분점이라 생각해도 괜찮고 2분의 x좌표끼리의 합이었죠. 그쵸? x좌표끼리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1이고요. 콤마 2분의 x좌표끼리의 합이니까 1 마이너스 23하고 이렇게 되게 되겠죠. 얘를 계산해주면 얘는 2분의 10인 거니까 5, 얘는 2분의 마이너스 22인 거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11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최종 답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 이 문제 지금 중단원 5번이었나요? 중단원 5번을 풀면서 내분점이 무엇인지 외분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해 볼 수 있고 자, 내분점은 중간부호가 플러스다. 그다음 외분점은 중간부호가 마이너스다 라는 거. 그리고 중점은 2분의 2개 더하기 2분의 2개 더하기 여기 더하기 생략돼 있겠지, 그치? 2분의 2개 더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대단원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도 비슷한 문제인데 두 점 AB를 이은 선분 A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자 일단은 2대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부터 한번 구해봐야겠네. 그럼 A는 A, 3이고요. 일단 B는 2, B일 때 얘를 2대1로 외분하는 점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분점은 해볼게요. 자, 2-1분의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럼 2는 4. 중간부호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주면 x좌표 a하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컴마 자, 이번엔 y좌표 2-1분의 이렇게 y좌표 곱해주면 2b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주면은 3하고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이게 외분점이죠. 이게 정리 좀 해주면 분모는 어차피 1이잖아. 1이니까 4-a, 얘도 분모 1이니까 2b-3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의 좌표가 얼마라고 했냐면 그게 6,3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6,3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x좌표는 여기 x좌표가 될 거고 여기는 y좌표는 y좌표가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조금 내려서 그럼 따라서 4-a가 6입니다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a 값 나오겠죠? 넘어가고 넘어오면 a는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b-3은 y좌표가 3이라고 했으니까 3입니다. 그러면 요거 넘어가면 6이죠? 그럼 2로 나눠주면 b는 3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a 값과 b 값이 나왔고 자 그럴 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선분 AB의 내가 원하는 거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를 지금 원하는 거네요. 그럼 AB를 다시 써주면 지금 A라는 점이 지금 누구냐면 A 값 구했으니까 스몰 a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2,3이 될 거고요. 그 다음 B라는 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스몰 b 구했으니까 2,3입니다 라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고 자 문제에서 뭘 묻고 있냐면 AB의 중점의 좌표를 묻고 있죠. AB의 중점의 좌표는 방금 전에 했지? 2분의 x좌표끼리 더하고 그건 마이너스 2 플러스 2고요. 그 다음 2분의 y좌표끼리 더하고 그럼 3 플러스 3이 되게 돼서 이 계산하면 이거 2분의 0이니까 0,
2분의 6 되는 거니까 약분하면 3 하고 나오게 됩니다. 답은 최종 답은 0,3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대단원 3번 문제네요. 자, 4점 A, B, C, D가 이렇게 있는데 사각형 A, B, C, D가 평행사변형일 때 자, A, B, C, D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평행사변형부터 그려보면 평행사변형이 이거였죠. 평행사변형. 평행사변이 뭐냐면 마주보는 대변이 서로 평행하죠. 마주보는 대변이 이게 서로 평행하죠. 그쵸? 이렇게 평행합니다. 그래서 얘랑 가로선끼리 평행하고 세로선끼리 평행하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가로선끼리의 길이가 서로 같고요. 세로선끼리의 길이도 서로 같게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평행사변형이고, 자, ABCD가 라고 했으니까 ABCD를 문자를 쓸 때는 한 점을 고정을 시키고요. 아무데나 뭐 A를 여기다 써도 괜찮고 여기다 써도 괜찮고 여기다 써도 괜찮고 여기다 써도 괜찮아. 상관없는데 한 점 A를 딱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 B, C, D, E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거나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반시계 방향을 많이 돌려 쓰기 때문에 A, B, C, D라고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시계 방향으로 이어 쓰던지 반시계 방향으로 이어 쓰던지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A를 여기다 쓰고 A, B, 뭐 C, D 이렇게 쓰면은 문제는 틀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런 식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뒤죽박죽. 그래서 한 점을 아무데나 A를 여기다 잡던 뭐 여기랑 잡던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 잡고 나면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좌표를 써주면 마이너스 3,3 그 다음에 B는 A, B 그 다음 얘는 3, 마이너스 1 얘는 2,4 하고 이렇게 써지게 되는 거고요. 좌표는. 자, 이게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 그냥 간단한 풀이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풀이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냥 생각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고 푸는 겁니다. 그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고 풀면 어떻게 풀면 되는 거야? 요 점 D와 점 C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기억나시죠? 루트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는 거, 그쵸? 그 길이와 점 A와 점 B, 이 두 점 사이의 길이가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요 점 B와 점 A, 요 두 점 사이의 길이와 점 B와 점 C, 요 두 점 사이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푸셔도 괜찮습니다. 뭐 풀이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쉬운 거, 제일 쉬운 걸 하나 이야기를 해보면, 그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이렇게 두 대각선, 그쵸? 두 대각선을, 두 대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그 두 대각선의 교점이 이렇게 있겠죠? 교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 교점으로 인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2등분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2등분 된다라는 성질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각선의 교점, 결국 이 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점을 M이라고 해주면 이 점은 결국 점 A와 점 C의 중점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반띵은 2등분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점 B와 점 D와 점 B 요것에 뭐가 되는 거냐면 중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엔 써볼게요. AC의 중점, 선분 AC의 중점과 AC의 중점과 요 AC의 중점과 그 다음에 BD의 중점이 사실상 M으로 서로 똑같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AC의 중점부터 한번 해볼까? AC는 여기 A, 이거 A죠? A고 C 중점 구해볼게. 그럼 2분의 x좌표끼리 이 x좌표 마이너스 3이고요. C의 x좌표는 3이죠. x좌표끼리 합 컴마 2분의 y좌표 3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중점의 좌표고요. 이것은 BD의 중점도 2분의 B A죠. D 플러스 2죠. 이렇게 될 거고 얘는 2분의 여기는 y좌표 P 그 다음에 y좌표 4 이게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지.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얘는 이거 정리하면 0이죠. 0, 이건 2분의 2니까 1이죠. 0,1이 결국에는 2분의 A 플러스 2와 2분의 B 플러스 4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 그러면 x좌표는 x좌표끼리, 그쵸? 같은 거고, 그 다음에 y좌표는 y좌표끼리 같은 거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는 거니까 결국 0은 2분의 a 플러스 2가 되게 돼서 분자를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게 될 거고요. 그다음 1은 2분의 b 플러스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2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b는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값과 B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었고요.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나요?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3번은 되게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걸 골라서 풀면 됩니다. 자, 오늘 내분점과 이제 외분점, 그다음에 중점 이런 걸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특히 외분점에 대한 공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웠죠. 그래서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좀 복습하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